네, 요즘 총선 예비 후보들 캠프에선 선거법만큼 잘 지키라는 게 위생수칙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대구의 한 예비 후보 선거 캠프가 폐쇄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코로나19 전국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시사만사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데이터로 풀어보는 우리 정치 이야기 데이터 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신선종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길재섭 우리 정치 담당 기자,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국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큰 변수가 될지는 참 몰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부분인데요. 지금 대구에서는 사람들이 시내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그 손학규 대표께서 마지막 최고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상 상황이 온 상황에서는 4.15 총선을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확산되고 하면 3월 달이 돼서도 뭐 진정이 안 되고 더 확산된다고 하면 이거 총선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후보자들 다 비상이겠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선거 캠프를 스치고만 지나가도 그 캠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비 후보들은 캠프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미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를 한다든가 접촉을 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인데 부산에서 확진자가 이제 나온다든가 또 부산 경남에서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SNS 쪽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SN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령대별로 이용하는 수단이라든가 계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아무래도 것 같습니다. SNS가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자,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거 서울 수도권에서는 공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좀 물거리 이론에서 좀 비껴 있어서 그럴까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로 대장을 뽑았는데요. 결국에 김두관 의원이 경남을 그리고 김영춘 의원이 부산 지역의 총선을 진두 지휘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영춘 부산선대본부장에게 부산 지역 판세가 지금 어떤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방 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서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여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과반수인 10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6석이니까 4석 정도 늘리는 걸 저희 당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 17개 중에 10개 목표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0개면 과반이죠. 일당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그렇죠. 일당이 되는데 그건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걸로 보시고요. 본인으로서는 10석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역시 미래통합당에서는 전석을 가져오겠다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에 선거하고 다른 거는 어느 지역구도 어느 후보도 자신 있게 이번 선거는 이긴다라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야든 다 게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경남 선거를 또 진주 지휘하게 됐죠. 김두관 전 지사 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남 울산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메가시티 구상을 좀 더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좀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 경남도민들께 좀 호소할 생각이고요. 최소한 5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김두관 두 분이 이번 선거를 잘 치르면 지역 여권의 맹주 그리고 또 대권 주자로서의 발판 여러 가지를 먹고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김두관 의원 경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지냈고요. 김영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올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려운 부산에서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10석의 성과까지 가져간다면 부산의 맹주로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자리 잡고 또 본인이 대통령의 꿈이라고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뚜렷한
영남 출신 후보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김영춘 후보 그런 꿈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네. 이번 총선에 어떻게 돌파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김두관 지사는 이게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경남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경남 도민들께 어떻게 인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뭐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당시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갑자기 지사직을 네. 내놓으면서 그 바로 직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도지사가 됐던 게 홍준표 전 지사였는데요. 네. 사실 경남 쪽의 진보 진영이라든가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그렇습니다. 원성도 대해서 많이 샀었죠. 이번 선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네. 당시에 좀 깎였던 점수를 고향에 와서 남해 군수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좀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기회는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여론조사 지표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요. 제가 그렇군요. 보기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네. 성적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수치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번 주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시면 민주당이 약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직전, 그러니까 네. 일주 전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지지율 단순 합계보다 낮게 나온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기존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는 그렇게 이야기시고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6%포인트 정도 통합미래당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41.2%로 높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이번엔 질문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네. 차기 총선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권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란 답변이 43.7%로 여권이 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답변에 비해서 오차 범위 내 4%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온도차가 상당했습니다. 야권 다수 당선이 58.8%로 여권 다수 당선보다 2배 넘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네요. 그렇네요. 예. 질문을 달리 했더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배의 격차가,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석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은 건 가령 A와 B 후보가 있는데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냐를 묻는 것과 누가 될 것 같느냐라는 묻는 것은 누가 될지를 묻는 것은 본인이 유권자가 생각하는 어떤 판세를 묻는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유권자들이 느끼는 것은 보수 미래통합당 쪽에 지금 훨씬 기울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울경 조사에서는 이게 뭐 2배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오차 범위가 있고 좀 아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그렇습니다. 없겠지만 또 표본도 작고요. 네.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과 유권자들의 지금 현재 인식은 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대 총선 부산 지역 선거구 중 5석 민주당이 처음으로 5석 그렇습니다.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남 2석 얻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보수가 한 몸이 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2018년 2년 전 지방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거의 부산, 경남, 울산 단체장 다 싹쓸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좀 다르게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민심은 변한다는 거 여기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조금 이어가야겠는데요. 이거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에서 이런 피켓까지 등장했습니다. 대구 동구 갑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인 것 같은데요. 뭐 우한폐렴 이런 이야기는 미래통합당에서 해왔습니다만 문재인 폐렴이라고 또 이분은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대통령 지도에 반영될까? 이것도 저희들이 궁금한데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TBS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한 주 사이에 긍정평가가 조금 오르고 부정평가가 조금 내리면서 부정과 긍정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0.3%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부울경으로도 부정평가 비율이 좀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조원 CNI와 쿠키뉴스의 조사 결과를 보셔도 비슷한 결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오차범위 부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부울경으로 보면 잘 못함이 잘함보다 2배 가까이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 시위 아닌 피켓 선거운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 혹은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상황 전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소폭이 오름세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막았다. 그동안? 그동안 잘 막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며칠 새 코로나 확진 환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대구에 슈퍼 전파자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유지하느냐 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 역대 대통령이 3년차 3, 4분기 직무수행 평가 국정 지지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28%, 25%. 긍정평가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29%, 32%. 김대중 전 대통령 54%, 30%. 노무현 전 대통령 28%, 23%. 이명박 전 대통령 44%, 47%. 박근혜 전 대통령 38%, 43%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80%대로 출발했지만 낮지 않은 그런 국정 지지도 거의 1, 2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재계 총수들을 불러서 경제에 대한 문제들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현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를 대통령이 질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급락할 수도 있을 테고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인들을 가끔 비유를 할 때 현금하고 어음으로 나눠서 좀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라든가 바로 4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분들을 좀 현금에 비유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처럼 뭔가 조금 더 비전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분들을 이제 어음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어음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어음이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유권자들이 생각이 들고 계속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육해공이 뚫렸다. 경남이 뚫렸다.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아마도 오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체 행사 참석은 되도록 자제하시면서 개인 위생 신경 쓰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시 뉴스와 뉴스와이도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사만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